자, 집 보러 갔을 때 이것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집 보러 가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집 보러 가서 이런 건 반드시 좀 봐야 한다고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집 보러 갈 때 필요한 체크리스트 만들어뒀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체크리스트 들고 바로 집 보러 가시면 됩니다.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자, 이 집을 사는 경험은 평생에 한두 번, 많아야 서너 번 할까 말까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을 보러 가고 사는 데에는 우리 모두가 좀 서툴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 남이 살고 있는 집을 보러 다닌다고 하면 뭐부터 봐야 할지, 내가 본 게 맞는 건지 좀 어색하기도 하고 빨리 나가고 싶고 그렇기도 하죠. 집을 볼 때 대부분은 물 틀어보고 물 잘 내려가나? 전기는 잘 들어오나? 불 켜보고. 근데 더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영상만 잘 보시고 체크리스트 들고 바로 집 보러 가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머릿속에 일단 이거 먼저 기억해 둘게요. 넓게 보고 좁혀서 본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 보러 갔을 때 주변 환경을 먼저 살펴보고 집 주변을 살펴보고 집 내부를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넓게 쭉 본 다음에 점점 좁혀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먼저 주변 환경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제일 먼저 교통을 봐야 되겠죠. 왜 전철이 아니라 교통이라고 하냐면은 전철은 물론이고 이 버스 노선이랑 자차를 이용할 때를 같이 보자는 거예요. 이 자차로는 어느 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지, 내가 출퇴근할 때 막히는 도로는 아닌지 차를 타고 다닐 때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 버스도 같이 봐야 되는데요. 집 주변 버스 정류장 한번 보실 수 있어요. 네이버 지도에서 내가 보러 갈 집 검색하시고 근처 버스 정류장 눌러보시면은 몇 번 버스가 다니는지 이게 다 나오거든요. 이거 보시고 버스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는지 이런 걸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내가 이용할 버스 정류장이 기점이나 종점이라면은 이용할 때 앉아서 갈 확률이 높겠죠. 여기에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내가 이용할 정류장 전이나 후에 사람들의 승하차가 많은지도 함께 보면 좀 쾌적하게 버스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지하철이죠. 지하철은 우리 집에서 거리가 얼마나 되나 이걸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전철역까지의 거리도 중요하지만 지하철을 타러 내려와서 내가 탑승하는 플랫폼까지 거리가 상당히 길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지상에 지하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전철 출구를 바로 밑으로 못 내리고 멀리다가 출입구만 뚫어놓고 플랫폼까지 한참 걸어야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계단이 많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하철 출입구가 가까워서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내려가서 플랫폼까지 얼마나 걸리나, 계단은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교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면 주변에 맥딜리버리나 드라이브스루 이렇게 차로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이나 카페가 있는지 보면 좋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면 타러 가는 길이나 내려서 집에 오는 길에 카페라던가 장을 봐올 수 있는 마트 같은 것들이 있는 게 좋습니다. 이게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다가 다시 장을 보러 나가면 참 귀찮거든요. 그냥 쿠팡 시켜버릴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나의 출퇴근 동선에 마트, 카페, 약국 이런 편의시설이 있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학교가 있는지 볼 건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보면 됩니다. 이 고등학교는 왜 뺐냐면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집 근처 배정인데 이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고등학교를 가기 때문에 초, 중학교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학교가 주변에 있다면은 길을 건너가야 하는지 봐야 되는데요. 길을 건너간다면 횡단보도가 얼마나 긴지 넓은지 이런 걸 봐야 되고 안 건너가도 된다면 좋고요. 그리고 유해시설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 학교 주변에 200m까지는 유흥시설이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유흥시설이라고 하면 술집이나 클럽 같은 거죠. 이게 학교 근처 200m에 안 들어와 있다고 해도 주변에 이런 술집이나 클럽 같은 게 있으면은 부모님 입장에서 좀 그렇겠죠.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때 집 가는 길에 유흥가가 있었어요. 거기를 지나가면 집에 빨리 갈 수 있는데 이 청소년 출입 금지구역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서 뺑 돌아서 집에 가야 됐거든요. 이게 밤만 되면 술 취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길이라 좀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흥시설이 있으면은 아이들이 돌아다니기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학원가가 있으면 좋습니다. 출산율 하락으로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학원 가는 별 의미 없다는 말들도 많고 미래에는 AI 인공지능이 다 일을 할 거니까 열심히 공부할 필요 없다는 이런 의견도 많죠. 근데 이 학원가가 있다는 것은 부모님들이 교육열이 있으니까 학원가 근처로 왔을 거고 그만큼 애들한테 신경을 써서 방치하는 게 덜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아이들이니까 이 탈선하는 청소년도
적을 거고, 자신의 아이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착한 아이들과 같이 컸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함께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학원가가 있다는 거는요, 또 편의시설이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요, 음식점과 카페가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아이들 입맛에 맞는 거리 음식은 기본이고요, 부모님들과 외식할 때도 많으니까 이렇게 맛없는 집들을 찾아보기는 좀 힘들겠죠. 카페도 물론 많습니다. 부모님들끼리 자녀 하원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정보 공유도 하고 이러기 때문인데요, 뭐 이 밖에도 서점, 안경점, 병원 등 편의시설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원가도 꼭 학원만이 아니라 이런 여러 상권을 함께 아우르기 때문에 함께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권과 자연환경을 봐야 되겠죠. 이 상권 같은 경우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음식점, 편의시설, 병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나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형 병원이나 소방서 같은 경우는 아주 가까이 있는 게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병원 아프면 빨리 가야 되는데 뭐 병원 가까이 있으면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살다 보면 소음이 참 무시 못하는데요, 이런 부분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연환경은 공원, 하천, 산 이런 것들 같이 녹지 공간을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녹지 이런 게 집 근처에 있으면은 좋죠. 당연히 좋은데, 공원은 낮에 아이들 노는 소리가 좀 시끄러울 수 있고, 밤에는 술 취한 사람들이 좀 시끄럽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요. 하천이 집 앞에 흐르고 있거나 집 바로 뒤에 산이 있다면은 그것도 공기도 맑고 하천 흘러가는 거 보면서 역시 배산임수야, 습세권이 좋구나, 리버뷰가 참 이런 게 아주 아름답구나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여름에는 모기가 날아 들어올 수가 있고요, 이게 산이 있으니까 벌레랑 아침마다 인사를 하는 이런 좀 잘못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집 주변에 산이나 하천이 있다면은 이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고요, 하천 냄새는 안 나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 또한 필수적입니다. 자, 이렇게 넓게 주변 환경을 잘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점점 좁혀서 이제 집을 보러 갈 차례예요. 근데 바로 또 집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외부부터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그냥 집 보러 가서 바로 집에 들어가서 야, 남양이라 이게 해가 잘 드네, 뷰가 참 좋구나, 이런 식으로 위에서만 바라보고 오시는데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밖에서 내가 매수하려는 집 주변을 봐야 됩니다. 이 1층에서 바라봤을 때 내가 살려는 집이 사생활 침해가 안 되는 위치인지, 내부가 들여다 보이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동간 간격이 좁다면은 앞동에서 우리 집 내부가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는 이따가 집 내부에 들어가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는 건데요, 냄새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매수하려는 집 1층에 분리수거장이라든가 쓰레기를 모아놓은 것처럼 냄새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면은 집에 들어가서 창문 열고 냄새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집 주변을 다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 집 내부를 보러 가는 거예요. 향 먼저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해가 제일 길게 들어오는 남향을 가장 선호하죠. 그 다음 남동향이나 남서향을 선호하고요, 그 다음은 서향, 북향 순으로 보통 이렇게 선호하긴 하는데, 이 볕이 들어오는 향은 취향에 따라 다르니까요, 내 집 마련 하실 때 생활 패턴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층을 살펴보면요,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 마음껏 뛰어도 걱정 없는 1층을 선호하기도 하고요, 요즘 신축 같은 경우는 1층이 비어있는 필로티로 된 이 2층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단점이라면은 사생활 보호나 벌레가 좀 신경 쓰일 텐데요, 이 저층 같은 경우는 사생활 보호 필름이 요즘 잘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 시공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밤엔 사생활 보호 필름도 내부에 불 켜놓으면 다 보인다니까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층은 벌레도 그렇지만 개념 없이 1층에서 흡연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름에 창문 열고 있을 때 좀 피해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이 좀 단점일 수 있겠죠. 그리고 층간소음 때문에 이 탑층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층간소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생각이 났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이웃 잘 만나는 것도 복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윗집 아랫집에 가서 노크해보고 이사 오기 전에 인사드려 왔다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누가 사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번거로우면 문 앞에 유모차나 짐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걸로 어떤 연령대가 살고 있구나 이런 걸 추측해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문을 두드렸는데 개가 짖는 소리가 난다거나 옆집에서 개가 짖는다면 이것 또한 살아가면서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로얄층을 살펴보면요, 보통 우리가 로얄층이라고 부르는 건 15층 기준이라면 10층에서 14층 정도를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로얄층이라고 막상 들어가 봤는데 앞동에 가려져서 해도 잘 안 들어오고 주방도 안 좋다면요, 이거는 아무리 로얄층이라고 해도 속빈 강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층수에 속지 말고
말고 일조권이랑 조망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진짜 로얄층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약에 복도식 아파트라면 사이드 집과 중간 집이 있는데요. 이 구축 사이드 끝집 같은 경우에는 이 겨울철 온도차로 결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보통 끝집보다는 안쪽 집을 좀 더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집 내부에 극형으로 된 드레스룸이나 방이 있다면 이런 게 결로에 좀 취약할 수 있으니까요. 온도 습도 조절에 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고층 아파트 경우엔 엘리베이터 개수와 사이즈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5층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한 개라면요, 아침 출근할 때, 애들 등하교 할 때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에 아주 피곤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택배기사님이 타게 되면요, 한참 걸려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죠. 자, 다음으로 로얄동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로얄동 판단하는 기준이 아파트마다 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로 동에서 대중교통까지 거리가 가까운지 봐야 하고요. 두 번째로 커뮤니티 센터가 있다면 이어져 있는지 봐야 되고요. 세 번째로 학교와의 거리, 이거 학원과의 거리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입학할 때 어느 학교에 배정받는지도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규모 단지의 경우에는 동에 따라서 배정되는 학교가 다를 수 있거든요. 배정되는 학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날 수가 있으니까 동에 따라서 어느 학교에 배정이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 중개사님한테 물어봐서 크로스 체크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본 다음에 내 생각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자, 이제 더 좁혀서 집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집 내부를 볼 때 꼭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음성 녹음은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다면은 내부 사진도 찍으시면 좋은데요. 이건 좀 디테일적인 부분인데 이 내부 사진 찍을 때 거기 집주인이나 이제 세입자분한테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사진 찍어도 괜찮죠? 이렇게 당연히 찍어도 되지 않냐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면서 찍으시면 됩니다. 안 된다고 하면은 잘 기록을 해두는 것도 방법이겠죠. 이게 여러 집을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나중에 다 헷갈리고 기억이 잘 안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록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집 내부에서 봐야 할 부분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누수와 결로를 찾는 겁니다. 집 안에 위쪽 모서리나 외벽에 맞닿아 있는 벽면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이게 누수나 결로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지은 지 좀 오래된 아파트는 벽면이 갈라지거나 배관이 노후화돼서 누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누수가 참 잡아내기도 힘들고 큰 공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한번 누수가 생기면 참 골치가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란다나 집 내부에 곰팡이 자국이 있는지 꼭 확인해서 누수 여부를 체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배수 체크입니다. 배수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서는 체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집을 보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 배수를 보려면 세면대랑 싱크대, 배수구에 모두 물을 모아서 부어봐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면 시간도 걸리고 남의 집 물을 받아가지고 버리는 건데 좀 그렇겠죠. 그래서 그냥 살고 계신 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화장실, 싱크대 물은 잘 내려가나요? 물 빠짐은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음성 녹음으로 기록이 됐고 계약서를 쓸 때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 계약서를 쓸 때 중개대상물 확인서라는 걸 같이 쓰는데요. 입지, 주변 환경, 건축물, 내외부 시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체크할 때 집주인분이랑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체크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수압 체크입니다. 수압을 체크하는 간단한 방법은 변기물을 내린 상태로 세면대 물을 같이 틀어보면 수압이 어떤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수압이 약하다면은 세면대 물줄기가 가늘어지니까요.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바닥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바닥 장판은 보통 이사를 하면서 교체를 하니까 그렇다 쳐도요. 이게 마루로 되어 있다면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이 장판보다 교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면 잘 체크를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 이제 테두리로 해서 걸레바지가 있다면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도 한번 잘 봐야 되겠죠. 다섯 번째, 베란다 확장 체크입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는 준공할 때 베란다 확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괜찮은데 이 구축 같은 경우는 살다가 확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겨울철에 춥다는 건데요. 일단 단열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도 이분이고 베란다를 확장을 하면서 바닥에 배관 공사를 했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 집에서 보일러나 단열 공사를 베란다까지 해놨더라도 윗집이나 아랫집에서 베란다를 확장하지 않았다면 우리 집에 확장된 부분은 위아랫집의 베란다니까 우풍 영향으로 더 추울 수 있겠죠. 여섯 번째, 샤시와 방충망 체크입니다. 샤시를 열고 닫아보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봐야 되는데요. 문틀과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다던가 샤시 틀이 휘어져 있다면 우풍이 들어오겠죠. 샤시는 교체를 하더라도 비용이 큰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부 환경 체크입니다. 각 방이랑 거실 등 창문이 있는 곳에 가셔가지고요. 밖을 보고 소음이 들리는지, 냄새는 안 나는지, 조망이 막히거나 가리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가 매수하려는 집의 인프라부터 넓은 시야로 한번 바라보고 점점 좁혀서 집의 주변을 보고 집 내부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집 매수할 때 꼭 살펴봐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왜 이 영상을 만들었냐면요. 제가 몇 년 전에 구축 아파트를 매수를 했어요. 그때가 코로나가 한창인 시기에 집값도 막 올라가는 그런 시기였는데요. 이게 집을 보러 갔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빨리 대충 보고 나와야 되겠다. 이래서 대충 그냥 훑어만 보고 나와가지고 이제 10분 만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는 부분도 잘 체크를 못하고 계약할 때 협상의 여지도 전혀 없었죠.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처럼 집 보러 가서 눈치 보여서 대충 보고 그냥 계약하는 일을 없게 하기 위해서죠. 이게 참 인생 살면서 몇 번 경험하기 어려운 내 집 마련인데요. 이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 잘 하시길 바랍니다. 고정 댓글엔 체크리스트 신청 링크 넣어놨으니까요. 신청해주시면 순차적으로 보내드릴게요.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